참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특히 저는 이택님 씨 보면 괜히 그냥 웃음이 벌렁벌렁. 나도 바본가 비요. 근데요. 예. 요즘 연말이라 누구나 다 바쁩니다. 이 정리하고 마무리 때문에. 근데 네. 진짜 또 어디가 바쁠까요?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요거 하는 집 술집. 바쁘고 또 이거 하는 집 바쁘고. 은행. 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걸로 다 표현하시네. 근데 진짜는 그 우편물이 많이 쌓이는 우체국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말이죠. 올해 한 해 동안에 신세진 분, 마음이라도 뜨뜻하게 보냈던 분, 이런 분들한테 보내려고 지 나름대로 또 카드를 또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딱 받고 나면 그래도 내 이름 숫자가 탁 적히면서 참 뭐라고 덕담 얘기는 감사의 말.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꼭 그 자필로 좀 써보내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저희 사랑방송님이 바로 그 연말에 한 장의 연하장 같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이죠. 연기자, 우리의 사랑받는 탤런트 이재룡 씨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재룡 씨가 근데 요즘 굉장히 몸이 불편하다 그래요. 방송에 지장 없죠? 예. 그런데 네. 이재령 씨 보면요. 총각 때보다 요즘이 참 뭔가 로맨틱하고 뭔가 이해해 줄 것만 같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만 같고 안아줄 것만 같고 막 이런 남자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네. 이호정 씨가 그렇게 내조를 잘하나 보죠? 아유, 그렇죠? 그럼요. 예. 네? 덕분에 제가 살도 많이 찌고요. 예. 남는 음식 제가 다 먹거든요. 아니 그건 보통 지금까지는 여자 주부들이 먹어왔는데 이재룡 씨는 반대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요. 2인분 내지는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먹는 양이 좀 적어요. 저 집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많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다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남기면 또 안 된다고들 그러시니까 아니 줘봐봐. 먹고 뭐 찌개 남는 거 다 비벼서 먹고 그러니까 살이 지금 한 3kg 정도 쪘어요. 예, 근데 그래요? 보기 좋지요? 뭐 너무 많이 쪄가지고 화면에 이상할 정도가 되면 곤란하겠지만 지금 뭐 보기 좋아요. 요즘 뭐 MC도 하고 막 토요일에 바쁘더라고요. 예. 병도 나게 됐어. 그렇게 바쁜데 병 안 나. 혼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전원 출발하니까 그게 바쁠 거예요. 토요일마다. 다 같이들 뛰어다니니까. 사실 드라마 촬영할 때보다는 요즘은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 드라마 촬영할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좀 한가한 편인데. 그래봐야 뭐 며칠이. 예, 근데 연말이라 또 다른 일로 많이 바쁘고 그렇죠. 이 연기자 입장에서는 바빠야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증거가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그 이재룡 씨와 유호정 씨 결혼할 때 그 얼마나 참 관심을 모았고 세간의 화제가 됐고 어디 그뿐입니까? 아주 참 양쪽 다 사랑받는 연기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흥미를 많이 갖고 봤는데 그게 벌써 얼마 된 거예요 그러면? 1년하고 한 달 벌써 1년 넘었군요.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은 안 됐고요. 1년하고 한 20일? 아,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 얘기 안 하면 집에서 혼나요? 어유 그럼요. 그냥 달, 네. 한 1년 뭐 몇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돼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됐어요? 이미? 시간으로는 지금 1시간 좀 넘었고요. 자, 예, 이제 우스갯소리고. 네. 그러면은 또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 왜 저 총각들을 좀 나이 들어서 결혼 안 하고 그러면은 잠깐 결혼해라. 그래. 결혼하고 나면 애기 안 하라, 애기 낳아라. 그럼 이제 잔소리 그만하게 싶으면 또 하나 안 나니 참 그러는데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또 아들 무슨 뭐 색시가 무슨 공장이나 웬일이야 옆에서들. 아이 참.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막 애기들. 많이? 예. 그럼 며칠 날라고? 저는 어렸을 때는 한 30명 정도. 와 자기가 무슨 왕과 나라고 아유 무슨 영화 제작할 일이 있나 웬일이요 저기- 그래?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축구팀 2개 만들고 뭐 농구팀 만들어서. 근데 나이 차이가 터울이 너무 많이 지면 안 되고
그때 어렸을 때 생각에 한 5살 안에 이렇게 30명이 쫙 들어오면은 같이 운동도 하고. 자기는 구단주고 구단주. 네, 그렇죠. 왜 형제가 많지 않았어요? 네, 저 아들만 셋인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 형제를 아주 예, 아기들을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왜 아직 한 명도 소식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집사람이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아기를 갖자고 했다가 어. 그래 그러면 일을 더 하고 싶으면 좀 더 해라. 왜냐면 또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 한 40쯤 넘어가가지고 오빠 내가 그때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할까 봐. 그러면 1년만 더 해봐라. 그러고 이제 내년에 가질 생각이. 예, 예. 지금도 오빠라 그래요? 아닌데요? 요새는 뭐 그럼 뭐? 어. 응? 여기 여기. 그래요. 그 호칭이 많이 바뀌죠. 그러다 이제 또 아기 낳고 나면 또 갑자기 졸지에 또 아빠 그래요. 아빠 그래. 그래서 오빠도 됐다가 아빠도 됐다가 뭐 그런데.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오빠라고 부르니까 저 이제 집에 왔을 때는 어머니께서 넌 아직도 오빠가 뭐니 이러고서 이제 혼내시니까 집에서는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이재룡 씨는 이 우리가 그 드라마나 일반적으로 이 방송에서 받는 느낌이 따뜻합니다. 온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아기를 낳아도 아주 자상한 그런 아빠가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아기 나면 그러니까 전에는 딸은 낳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들은 꼭 둘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셋을 꼭 낳고 싶은데 나면은 참 이렇게 이쁘게 키우고 싶어요. 네. 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게. 유호정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아직까지 그 조정이 안 됐는데요. 네. 저희 집사람은 하나, 하나. 많으면 둘. 뭐 아들 딸 구별 없이 예, 하나. 예, 하나. 근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자상하셨나 보죠? 그러길래 그렇게. 아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남달리 자식들을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거실에서 일요일 같은 때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시면은 방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싫었어요. 그 지나가기. 지나가고 이러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오. 그럼 아버지께서 회초리도 좀 작용하셨겠네요. 그럼요. 회초리. 예,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아리 맞고. 예, 한 1년에 한 2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아이 정기적으로 맞는 게 어딨어요? 근데 뭘 또 그렇게 정기적으로 뭘 잘못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이제 뭐라고 안 하세요. 나무르시는데 이제 거짓말 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솔직하게 사실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혼내시는데 마음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혼나는 걸 아니까. 근데 아버지 앞에 딱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요 하다가 이제 혼나고. 그 뭐 어떤 거짓말로 한번 되게 아주 회초를 맞아봤어요? 코끼리 저금통이 3개가 있었어요. 큰 이렇게 저금통을 해서 아버지께서 용돈 주시고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집에 누가 오시면은 또 사탕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저금통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아버지께서 또 잔돈 같은 것들 당신께서 이렇게 넣어보시고 이거 많이 무거워졌다 이러셨는데 제가 그 중에 제 거를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탕도 사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가슴도 떨리고 하더니 자주 하니까. 하니까 이제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꺼내서 먹고 막 사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제 거가 너무 많이 가벼워지는 것 같으니까 형들 거 또 큰형 거. 까지 손을 대서 예. 왜냐면 공평하게 하려고. 예. 그거 참 재밌어요. 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먹는 사탕은 참 맛있걸랑. 근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께서 아셨구나. 너 혹시 저금통에서 아버지 몰래 이렇게 돈 꺼내서 썼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왜 그랬니? 그랬는데 아니요.
안 꺼냈어요. 정말 안 꺼냈니? 아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래. 나요 나. 연기자인데도 그 연기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이재룡 씨인데도 그때 어린 시절에는 역시 그게 안 됐군요. 아 정말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아버지 앞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나 진짜 처리를 많이 맞았군요.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예. 혹시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님이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무슨 거역한다거나 뭐 아버님 말을 안 듣고 말씀 뭐 이런 적은 없었겠어요. 근데 거역이란 있을 수가 없었죠. 거역이란 있을 수가 없었는데 한 번은 제 친구들이랑 낚시를 가고 싶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근데, 때. 예.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옛날 얘기하면 집에 다 황금 송아지들 있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지금도 거짓말하니까 표가 나네. 제가 이제 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공부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보내주셨을 거예요. 저 친구들이랑 낚시를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보내주셨을 텐데 이상하게 그게 아버지 앞에서는 말이 잘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경복궁 네 있어요. 옆에 네, 옆에. 거기 이제 친구들이랑 낚시를 가겠다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하고 낚시를 갔죠. 낚시를 갔는데 금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저 위에. 예. 금촌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었어요 강에. 그래서 고기도 안 잡히고 가뭄 때는 낚시가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거기서 나룻배를 타고 이제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동네 이렇게 멱 감는다 그러잖아요. 콩고망이들 이렇게 다 네. 먹고. 그래서 얘네들이 배를 끌어주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강 아이고, 가운데서. 아이고. 그런데 수영도 못할 때인데 제 친구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이제 다 건져주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갖고 물 이끼 있잖아요. 물 이끼가 맞아요. 옷에 다 이렇게 찌들었어요. 물로 빠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그 또 동네 그 총각들 배 주인들은 와가지고 너희놈들 왜 배를 이렇게 물에다 마음대로. 빠뜨렸냐고 하면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걸 또 코펠 있죠? 코펠에다가 물 다 떠다가 배 다 닦고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자기네들은 투망질해서 이렇게 매운탕 끓여서 소주 마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집에를 안 고생 보내주는 거예요. 식사가 예.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늦어도 8시까지 집에 들어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기 동네 총각들이 저희들 친구들을 저희 3시간 안 보내주고 9시 반 막 기차를 타고 서울을 왔어요. 아이고, 네. 딱해라. 야, 이제 큰일 났네. 고생 많이 했네. 근데 옷에는 도서관 가네가 옷에는 물 다 이끼가 묻어 있고. 묻어 있고 머리는 완전 이제 배는 고프고. 예, 집에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났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들 집을 못 들어가나 보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지고 세상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박을 하게 됐죠. 이제 완전히 이제 큰일 났구만 예,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못 가고 그 다음 날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책보도 없고. 뭐 예.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낮에 친구네 집에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기타를 배우게 됐어요.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점점 가관이군요. 네. 기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었거든요. 네. 벨소리가 나면서 문이 덜컥 열리는데 마당에서 저렇게 기타 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는데 아버지께서 딱 나타나시네요. 아이고. 이야. 아버지께서 저를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옷 갈아입어라. 그래서 예. 그래서 단추를 끼는데요. 단추를 제가 못 꼈어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죽었구나. 그리고서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차에 타가지고서 나오는데 밥 먹었니? 그래서 아니요. 데려가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다음부터 또 이런 일 있을 거냐? 아니요. 아니오를 잘했군요 예. 주로.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 경 안 쳤어요? 예. 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꾸중 많이 하셨고 어떤 이제 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한 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잘못을 또 하면은 혼나고. 혼나고. 그 여기서 이제 이런 교훈이 있네요. 거기서 만약에 바로 얼마나 무서운 건 알고 있는데 아버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 당연히 난 이제 정말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또 그럴 거니 이 말은 오히려 하는 것보다 더 무서웠겠죠. 그때 그랬죠. 내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아마 그때 죽을 거다. 다시는 이제 나쁜 짓을 하지 말자. 그랬죠. 그 다음에도 좀 기타 좀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또 혼나셨다며요. 네. 기타 아버지께서 한 5개 정도 뽀개셨어요. 부셔버렸어요. 우리 아들은 또 한때 북을 친다고 그래서 북을 한 방을 늘어놓고는 그 강석현 군이 네. 그게 누가 그러는데 빨리 쳐야 이제 안 친대요. 방을 하나 늘어놓고 북을 쳐가지고 반상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드럼이요. 왜? 예. 방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일하는 아이가 갔는데 누가 그렇게 북을 치냐고 그래서 강석현이가 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가 친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뭐 그다음부터 동네 나가면 부인들이 북 치는 할머니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 항상 찍혀요. 아니 노인네가 무슨 팔심으로 북을 그렇게 치고 그래. 그 할머니 괜히 그 오해 받으셨네요. 네, 그러듯이 사춘기에는 한때들 다 열병으로 앓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거기서 그냥 또 이제 너무 욱박질러서 말리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걸 너무 방관해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른들은 어려운 거죠. 아이들 다루기가. 거기서 대부분 근데 똑바로 잡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못 돌아올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춘기 시절에는 뭔가 좀 잘못해서 경찰서를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두 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룡 씨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있었어요. 다 나오는군요, 오늘 하나씩.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네. 뭘로? 박사시구나, 박사. 아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이택님 선배님이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공부 잘했어요, 우린 다. 제가 설린중학교를 나와서 배문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요.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오는데 저희 중학교 때 후배들이 저한테 형 저쪽에서 저기 다른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막 돈도 뺏고 막 이런다고 요즘 말하자면 그 요즘 불량 그렇지. 학생들 학원 저보고 이렇게 좀 가서 좀 말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네 부시 힘이 있게 생겼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걔네들은 수업 끝나고 나와가지고 갔다가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아는 선배를 만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후배들이 그런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또 오늘 죽었구나.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뛰는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다행히 그때 거기 이제 한 8명 정도 애들이 3명 후배들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뺏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2명을 제가 아는 애예요. 그쪽에. 그래서 한숨 속으로 이렇게 좀 약간 진정하고 이럴 땐 좀 세게 나가야지 해서 야 임마 니들 왜 애들 돈 뺏고 뭐 그러냐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저를 데리고 왔던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를 3명이 데리러 왔었거든요. 막 났다가 한 명이 또 이제 다른 애들을 막 찾으러 다닌 거였어요. 그래서 인원을 자꾸 더 모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왔구나. 와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싸움을 말리다 갑자기 싸움이 됐어요. 인원이 비슷해서 이렇게 예. 됐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근데 경찰들이 막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요. 막 이렇게 설명을 너 좀 빨리 와. 그리고 끌고 저를 이제 경찰서로 갔죠. 가가지고서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오셨죠. 그래갖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니 그래서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어. 예. 그게 이제 딱 한 번 그런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얌전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그때마다 실수니까 그건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성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가서 또 이럴 거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참 멋쟁이셨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아버님께 흐뭇한 미소 한번 안겨드렸습니까? 좀 잘해서 효도 좀 해보셨어요? 저 만족하게? 뭐 성적표 갖다 드렸을 때 좋아하셨죠.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군. 좋아하셨죠. 고등학교 2학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49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아유, 일찍 나이가 돌아가셨죠. 아깝네. 근데 그때가 저희 둘째 형은 육군사관학교를 그때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고 네. 저희 큰 형은 학교에 가 있었고 예. 저도 어? 가 있었고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임종을 못 뺐어요.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집에서요? 네 집에서 아이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혼자 계셨는데 네. 이제 저희 어머니는 키가 50 한 3, 4? 별로 크지 네, 않으셨군요. 아담하신 아주 분이군요. 작으시죠. 네. 작으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몸무게가 98kg 정도 완전히 나가셨어요. 빼네. 예. 근데 그게 몸이 이렇게 어르신들 좀 비계 살 이런 게 아니고 다 근육이셨어요. 운동을 이게. 예. 근데 왜? 혈압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조그맣고 그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와서 모시고 갔을 때는 이미 예, 늦었고 제가 집에 갔더니 갑자기 집 앞에 막 차들이 막 있고 막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실감이 안 났죠. 그냥 멍하게 그냥 앉아서 한 3일 그냥 저기 아버님 시신 모셔놓고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 혼자 아버지 산소에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가서 다니고 그렇죠. 그때는 뭐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고 그래가지고 실감이 안 났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강한 아버지가 그죠? 그래요. 아버님의 그 평소 좌우명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그냥 저희 큰형 이름이 재린이고요. 둘째 형이 재학, 제가 재룡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끝자막으로 사가, 용아, 리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그러니까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항상 차분하게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네. 대학 진학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럼 이제 어머님께서는 뭐 전공을 뭘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예. 집안 어른께서 이제 했으면 우리 예. 막내가 했으면 바라던 길이 있었겠죠. 예, 저희 집안에 이제 의사분들이 좀 의사가 많으세요 직업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거짓말 같지만 제가 1등을 쭉 했었거든요. 하다가 정말 비슷한 게 많군요. 근데 고등학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그러고 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성적표를 받으니까요. 네. 반에서 40 몇 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 인생의 고등학교 시절이 전부가 아닌데. 그 몇 학년 때?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왜 성적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줄곧 1등만 하던 사람이. 책을 안 봤죠. 공부 안 하고 그냥 기타 치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전 의대를 갈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고3 때 제가 또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 달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학을 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는 휴학하면은 애 버려 나와.
너 안 그래도 뺀질거리려고 하는데 나가서 공부를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고3 때 참 열심히 했는데 앞에 고3 때는 진도가 또 굉장히 빨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빨리 나가고 빨리 2학기 가요. 때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국어, 고문, 미분, 적분, 수학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성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의대 갈 성적은 못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그때 이제 음악했던 친구들이 중대 연극영화과하고 작곡과 음대 뭐 이런 데 들어가요. 다 시험을 쳤어요. 한 35명 정도가. 그러면서 저보고 시험을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난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슨 하여튼 같이 보재요. 그래서 가만 있어. 연극영화과 시험 보면은 이쁜 여자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야,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쩜 이제- 이렇게 순진하게 얘기를 다 할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원서를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갔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공대 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맞으니까 그냥 써주세요. 어차피 저 재수할 건데요, 선생님. 그래서 저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라 하고 저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종로 서적에 가가지고 연극개론하고 영화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 2권을 사서 읽어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실극장 가가지고 연극을 한 편 봤어요. 그러고 가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죠. 와, 용감하네. 대단하네요. 시험 보러 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실기 시험도 막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보더니 이거 한번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더니 됐어 나가봐. 그래서 나왔어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보통 한 명당 한 5분 정도씩 물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것저것 시키는데 저는 가서 한 30초 정도 있었나요? 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니까 면접 때는 또 편한 마음으로 이쁜 여자들 또 보러 갔다 했는데 다른 학생들 보고 전부 다 뭐 들어와서 들어오면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저보고는 뭐 안 되더라도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년에는 안 봐요. 그러고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고 헤어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저 어머니 저 일주일만 친구들이랑 좀 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서 재수해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저 의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라. 제가 또 한다고 하면 하는 거 어머니께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 강령이라고 그때 5손가락에서 드럼 치던 작곡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했더니 또 붙었대더라. 다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어머.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세상에. 웬일이야? 참 정말 희한하네요. 다 떨어지고 하광훈이라는 친구만 저희 학교 작곡과에 붙고 나머지가 다 떨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녁 10시쯤 됐는데 제가 이제 겨울이니까 흑석동 중대 캠퍼스를 갔죠. 가서 게시판을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돌아내려면서 이거 참 해야 되나? 이거 참 탁구를 다니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있다가 아마 아버지께서 계셨으면은 못했겠죠. 제가 뭐 기타 치고 이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였었고요. 뭐 그랬을 텐데 하고 어머니랑 앉아서 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열심히 잘 하면은 괜찮지 않겠니?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연극영화과 나와서 탤런트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기뻐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방송국 들어와서는 한 5년 정도 제가 방송 활동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 여기 없던가요? 입사해가지고. 예, 입사해서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방송국을 들어왔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게 이상하게 배우들하고 방송국 그 프로듀서들 감독들하고 이게 무슨 이상한 주종 관계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그게 못 견디게 싫었었어요. 싫었고 또 거기다가 또 핑계김에 교통사고 나서 좀 다치고 그래서 다치고 또 운동하다 또 다치고 그래서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무명 완전히 신인이었을 때인데 형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배우들이 너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만나면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사석에서 밥 먹고 또 맥주 한 잔씩 마실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이 너는 지금 네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네가 빨리 일을 해서 네 목소리에 힘을 키워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일을 해야지 하고서 딱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누가 일하겠다고 바로 일 주면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방송 매일 출근해 갖고 있는데 하는 일은 커피 심부름하고 바둑 두고 뭐 옆에서 장기 두는 거 구경하고 전화 받고 탤런트실이라고 있거든요. 좋다. 3개월만 더 기다려보자. 또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역시 커피 심부름하고 바둑 두고 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이 없어요. 거진 1년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1년 딱 되들 때까지 일이 없으면은 나는 이쪽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니까 빨리 어떻게 뭐 기술을 배우든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 기간이 상당히 지금 말은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견디기 힘든 기간이거든요. 그럼요. 참 힘든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2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가 4.19 학생 대표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던 막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령 씨가 그 뭐 교통사고도 나고 또 뇌진탕도 한번. 예. 거기다 또 눈도 나빠질 예. 뻔했다면서요. 눈 왜 많이 그랬어요? 다쳤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고가 연속일까? 저는 정말 참 희한한 게요. 그리고 희한하면서도 또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은 안 다치는 상황에서 저는 참 잘 다쳐요. 그리고 그렇게 다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 죽거나 병신이 되는데 저는 또 그거는 피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도 차는 다 폐차시키고 경찰은 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깨났고 근데 특별히 다친 데도 없이 차는 두 동강이 이렇게 나가지고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참 그런데 신기하네요. 그랬고 한 번은 이제 축구하다가 제가 공을 막 몰고 가는데 가는데 태클을 들어오던 사람이 저를 팍 들어갖고 제가 몸 떴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뒤로 떨어졌고. 네, 넘어졌는데 떨어졌구만. 이때까지도 괜찮았는데요.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공 뺏으러 오던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일어나던 저한테 떨어졌고 제가 뒤로 콱 완전히 깔려버렸죠. 그래가지고 한 12시간 넘게 제가 기억을 못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한 2년 정도는 기억이 없어요. 중간에. 세상에. 그랬고 또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한쪽 눈은 시력이 거의 안 나오고. 지금은 그 이제 운동하지 말아야 그 운동하다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무슨 고개를 하는 거지. 그게 어디? 맞아.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면 그 부인께서는 운동한다 그러면 못 나가게 하겠네. 예, 저희 어머니나 집사람이나 절대로 심한 운동. 이거 누구라도 그러죠. 그래요. 본인은 또 다쳐서 어렵지만요. 그 옆에서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그래 눈 하나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어머니 참 기가 막히게 걱정하셨죠? 예, 걱정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문에 좋아하던 스키도 안 탄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요. 네. 또 뭐 운동하지 말아요. 축구도 제가 일주일이면 한 2번씩은 아침마다 가서 운동을 했었는데 안 하기 그렇죠. 집에서 그 에어로빅 이런 거 해요. 에어로빅. 이건 뭐 어디 위험하게 그 절대로
그러다가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 만났던 드라마 옛날의 옛날의 금잔디. 금잔디. 예. 거기서 사랑이 예, 튀었나요? 거기서 결혼. 아니요, 거기서는 참 착하고 좀 이렇게 여린 후배구나. 이거 좀 보호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보호 안 해줘도 돼요. 다 남들이 보호 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었고 그 뒤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씌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머니께서 그 이호정 씨 딱 가서 어머니 좀 보세요. 결혼할 상대예요. 그랬을 때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아이고 너무 약해서 큰일이다. 애는 참 착하다만 어떡하니. 하여간 데리고 다니면서 잘 먹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어떻게 살 좀 쪄갖고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시는데. 유호정 씨가 음식은 좀 해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음식을 만들어 놓는데 꼭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그런 맛이에요 다. 이게 어디서 먹어봤던가 그랬더니 이게 신혼집에 가면 다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보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먹나 저 집 가서 먹나 맛이 비슷비슷해요. 신혼 부부 집에 가면 다 먹어보는 맛이. 아, 저도 신혼 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댁도 그랬어요? 책 보고 했어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음식을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약간 겁이 나죠. 어떻게 다 먹어 치우나? 네, 그거 안 먹으면 또 싫어하니까 그것도 다 맛있다. 하고 다 먹어야 되니까. 예. 방송국에서요. 그래야지 다, 예. 방송국에서 유호정 씨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이재룡 씨가 참 자상하고 뭐 다 참 뭐 나무랄 데 없는 바람직한 그런 남편상이고 오빠인데 보면 간혹 이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 술이나 또 얘기하는 시간이 좀 긴 그런 아쉬움이 있단 예. 그러던데요. 그게 항상 불만이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둘이 가서 본 게 거의 드물어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같이 봤나? 보통 뭐 7명, 8명. 밥 먹으러 가도 뭐 여러 8명. 시간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보통 저한테 전화가 하루면은 한 100여 통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으시네. 전화 오면은 형 뭐해? 그러면은 나 지금 형수랑 영화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나도 그거 안 봤는데 그래 그럼 와. 또 형 어디 가서 나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어디로? 나도 안 먹었는데 그래 와라 그럼. 또 형들도 전화 와서 그러면 옆에서 입이 이렇게 있다가 입이 막 왜냐면 단둘이 오붓하게 가고도 싶은데 네. 그다 이제 아마 사람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주변에 당연히 사람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좀 거절 못하고 참 주변 관계가 좋아요 보면 따뜻한 그런 성품 때문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인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인심은 줘야 다시 5배로 늘어나서 들어오는 건데 그거 보면 이재룡 씨 내가 본 거가 틀림이 없는 것 같아. 그거 보면 내가 참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좋아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그래 건강은 다스려가면서 네. 그래도 마누라 그래 웅딩이 그래 두덕거려가면서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친구만 좋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나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요. 그 네. 앞으로는 그 저기 뭐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그 참 이렇게 자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흐뭇한 게 남의 아들이라도 참 듬직한 게 정말 잘 자랐죠. 그래요. 박수 한번 보내 이렇게 참 잘하는. 그러니까 저 부모님들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 네, 아이가 그저 착하고. 그냥 뭐 공부보다도 착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저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평생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인데 이재룡 씨는 오늘 그런 느낌이네요. 본대로 느낀 대로입니다. 네. 그렇게 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자주 좀 불러주시죠. 자,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네. 여러분께 많은 사랑받는 연기자로 우리 옆에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룡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